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우협입니다. 한참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도 못 벗는, 보이는 것도 힘들었던 그럴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이제 또 거의 마스크를 실내에서 이제 벗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시간이 흐름을 또 변하고 있음을 제가 앞에 쓸 때마다 느낍니다. 또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꽃을 전달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꽃은 못 주더라도 좋은 웃음으로, 좋은 말들로 이렇게 전달을 하시면 그분도 기분이 조금씩 더 좋아지고, 또 그런 기분들을 좋게 전파할 수 있는 우리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항상 저는 올라와서 무언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 여기 계신 팀에 계신 분들이, 또는 나는 여기 팀에 소속되어져 있지 않아, 그냥 어떤 곳인지 한번 보러 왔어 라고 하는 분도 이 시간이 헛되지 않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앉아 있을 것 같으면 헛되지 않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한 1시간 정도 될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향성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한번 받아주시고 집중해 주셔서 도움되는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PGA라는 이 내용이 있는데요. PGA는 블록체인이죠. 네. 자,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항상 저는 이야기합니다. 안 좋은 것부터 먼저 말씀드려야겠다. 블록체인은 엄청나게 리스크가 있는 분야입니다. 투자 상품으로는. 그래서 PGA는 블록체인이다. 그럼 리스크가 있다 없다? 있다. 리스크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블록체인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블록체인은 시대의 흐름, 우리가 이 시대라는 거를 별표로 한번 치고요. 시대의 흐름 속에 블록체인은 이미 우리 삶 속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왔습니다. 블록체인이 대한민국에서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이 거래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이미 우리 삶 속에 들어와 버렸는 새로운 기술이구나. 이거는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기술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왔다 라는 거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블록체인의 특성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파악해 보셔야 돼요. 과연 블록체인은 뭘까? 블록체인의 특성 중에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기술력이다. 어떤 기술력? 보안과 함께 전 세계 어디든지 있든지 블록체인이라는 이 개념으로 주고 받고 원장을 기록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이 우리 삶 속에 쓰임새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이 기술력, 그리고 이 블록체인의 기술력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증명해야 되는 증명서들을 이게 원본이 맞습니다 라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체 불가능하게끔 이게 진짜입니다 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구나. 자, 그렇다면 블록체인이 지금 현재 화폐로 사용되고 있나요? 어쨌든 화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들이 저거는 불법이야 라고 해서 아예 완전히 틀어막았습니까? 일정 부분 오케이, 일정 부분 인정해 줄게 라고 했습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정 부분 인정해 줄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정해놓는 이 룰 안에서는 앞으로는 아예 인정해 줄게 라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룰이라는 거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여러분들, 법으로 정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그게 법이라는 겁니까? 세금 걷는다 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너네들이 마음껏 쓰고 세금만 내라, 이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블록체인의 시대는 이미 왔구나. 새로운 시대가 올 때 그때 기회가 있다. 자,
블록체인이 가질 수 있는 것은 기술력적으로 우리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기술이 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 하나, 가치가 있다. 여러분들, 가치라는 거는 제가 항상 예를 잘 들었었는데, 강남에 있는 땅을 40년 전에 50년 전에 5번 출구 앞에, 뭐 역삼역이 됐던 강남역이 됐던 선릉역이 됐던 5번 출구 앞에 내가 200평 가지고 있었다. 그 사람 부자입니까? 부자 아닙니까? 부자예요. 왜 부자입니까? 땅이 땅이 가치가 있어서. 땅이 가치가 있어서. 자, 그렇다라는 거는 60년 전에 그 땅은 가치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가치가 없었어요. 근데 시대가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산업화가 되고 고도 경제 성장을 하면서 시대가 변해버렸습니다. 강남은 원래 가치가 없었죠.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곳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변하게 만들었다. 그게 가치입니다.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그게 돈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그게 가치 있을 줄 몰랐는데, 그걸 사용하게 만드는 그 변화의 시점에 부동산은 가지고만 있었더니 가치가 올라버렸네. 부동산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학위가 필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그걸 가지고 있었더니 시간이 흘러서 그 땅의 가치가 올라서 나는 부자가 되었구나. 블록체인이 그 기능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화폐로 사용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증명을 해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가지고 있었더니 이게 올라버렸구나 라는 그런 부동산처럼 가치가 상승하는 그 가치,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그 블록체인은 여러분들이 대학교 학위를 가지고 있고 없고 그거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씩 예를 들었는데, 리플을 1원부터 10원, 5원 이렇게 사는 분들이 진짜 블록체인의 현재 미래의 그 기술을 공부하고 연구했던 그 박사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할머니. 어르신들이. 어떻게, 나도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블록체인에 누구보다도 빠르게 반응해야 되는 그런 기술을 따라가는 사람들,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그걸 싸게 사버렸다니. 그게 땅하고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는 데는 당신 학위가 일정 부분 돼야지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 뭐가 남자여야지 가질 수 있습니다. 여자여야지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없어요.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변화의 시점 속에서 기회라는 그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회 속에서 블록체인은 정말 부동산처럼 가치가, 내가 남녀노소, 내가 뭘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가지고 있으면 그 가치가 상승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다. 이 기회의 시간에 우리 PGA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돈이라는 부분이 우리한테 필요 없습니까? 저는 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애들 학교를 보내도 돈이 필요하고요. 좋은 저녁을 가족끼리 한번 사 먹고 싶어도 돈이 필요합니다. 내가 몸을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돈이 필요 없을까요? 필요합니다. 돈이라는 게 우리 삶 속에 필요하다. 그러면 시대의 변화 흐름 속에 블록체인이라는 시대가 왔다. 이거는 첫 번째 이야기로 옆으로 좀 빼놓고, 이런 시대가 오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돈이라는 게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거 자본주의로 흘러가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돈이라는 거에 대한 내용과 습성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돈 벌기 싫다 하는 사람들 발 들어 보십시오. 손 안 드실 것 같아서.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이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돈 벌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의 시간당 벌어들이는 돈의 크기, 시간당 벌어들이는 돈의 크기를 키워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돈 버는 방법 두 번째, 시간당이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작더라도 시간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다라면 된다.
그런데 사람은 하루 동안 얼마의 시간을 가집니까? 24시간을 가지죠. 내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많이 일을 하고 싶어도 24시간 일할 수 있는 게 한계라는 게 생깁니다.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내 시간을 1시간에 10,000원 버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시간 일해서 10만 원밖에 못 버는데 나는 24시간 일해야지 해서 24시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잠도 자야 되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요. 그러니 24시간 일을 못하기 때문에 요거는 한정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내가 시간당 돈 버는 걸 올려야겠구나.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내가 시간당 돈 버는 걸 올려야겠구나 하다 보니 아하, 좋은 직장 구해야 됐었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좋은 직장 구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좋은 학교 나와야 되네. 좋은 학교 나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잘해야 되네.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릴 때부터 공부해라. 엄마가 살아보니까, 아빠가 살아보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나와서 너가 그 직장에서 시간당 벌어들이는 돈을 높이는 게 그게 성공의 방법이야 라고 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 좋은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죠. 의사들은 시간당 돈을 많이 법니까? 그래서 부자인 겁니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시간당 돈을 많이 벌죠. 그래서 의사들은 부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는 전문직들, 그리고 좋은 직장, 삼성 들어가는데 삼성이 연봉이 평균적으로 1년 연봉이 2천만 원이다. 그럼 삼성이 아무리 삼성인들 뭐합니까? 연봉이 높아서 좋은 직장이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내가 돈을 많이 벌든지 내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든지. 그런데 시간은 한정되어져 있죠. 여기에서 사람들이 조금 더 머리를 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정되어져 있는 이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벌려고 했더니 이미 나는 의사가 못 돼. 내 시간당 돈 버는 가치를 높이려고 했더니 이미 의사도 못 돼. 이미 내가 뭔가 자격증을 따려고 했더니 힘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 끝에 기가 막힌 방법이 있네? 그게 뭐냐? 내 시간당을 올려보자. 어떻게 시간당을 올리느냐?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내 시간을 움직였는 거하고 똑같이 그 사람이 움직였는 게 나에게 일정 부분 이익이 된다라면 그게 나의 한정되어져 있는 시간을 높이는 겁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상대방의 시간이 나에게 오게끔 하는 그것, 레버리지를 상대방의 거를 나에게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한번 해보자. 내 시간은 24시간 한정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의 시간이 움직여서 나에게 도움이 되게끔 해보자. 그들의 레버리지를 지렛대처럼 내가 활용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적 판매에서 당신이 사는 거의 일정 부분이 매장도 없는데 뭐도 없는데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안 하더라도 몇 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냐면 요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한번 해봐야지 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제가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성공을 쫓아는 가는데 잡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쫓아는 가는데 잡지는 못하는 것 같다.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내 시간을 레버리지로 상대방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스톱하면 안 됩니다. 멈춰져 버리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스톱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놓고 진행하면서 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가지고 그들의 시간이 나에게 이익이 되게끔 만들어놓은 사람들이 스톱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버리는구나. 그 스톱의 시간이 지금은 2달만 해도 스톱되는 회사들도 있고 석 달만 해도 스톱되는 회사들도 있고 길게 가봤자 6개월 만에 스톱되는 회사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자, 여러분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시간당 벌어들이는 돈을 높이든지
내가 시간당 내 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든지, 시간은 한정되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써야 됩니다. 어떤 레버리지? 상대방의 에너지가 나에게로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레버리지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레버리지들은 진짜 우리를 성공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적구나. 그래서 잘 판단해보고 이게 진짜 스톱이 아니라 계속 갈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져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PGA에 대해서 연결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우리의 철학이니까. PGA는 블록체인인데 시대의 흐름 속에는 맞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 진짜 맞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리스크는 있다 없다? 있다. 리스크가 큰 분야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큰 것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PGA에서 하는 게 팀워크입니다. PGA는 팀워크이다. PGA는 팀워크이다. 이 팀워크로서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PGA에서는 팀워크 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팀워크 연구소에서 팀워크로 함께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 PGA 그리고 팀워크에서 무엇을 하느냐? 블록체인의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PGA라는 블록체인을 가질 수 있게끔 풀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풀에서 일정 부분에 내가 이만큼의 내가 해시 파워를 가져야지 라고 해서 PGA 코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풀을 통해서 PGA 코인을 확보했는데 확보했는 이 PGA 코인을 가지고 쓸 수 있을 때 안정적으로 쓰시라고. 안정적인 거에서 부동산만큼 안정적인 게 잘 없을 거예요. 땅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래서 리얼리티라는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밑에 받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블록체인은 공중에 집을 짓는 겁니다. 블록체인이 뭔가 거기에서 밥이 안 나와요. 쌀이 안 나옵니다. 그냥 그 블록체인이 인기 있으면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인기가 없어서 사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한번 공포에 젖어서 너도 나도 야 이거는 큰일 났다 해서 팔기 시작하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0몇만 원 하던 게 며칠 지나고 나니까 0.몇 원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 그게 대표적으로 테라루나 그 코인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공중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냥 언제 어떻게 가치가 사라져 버릴지 모른다. 그걸 안정적으로 막아주기 위해서 부동산이라는 리얼리티 환경을 만들어 보자. 우리 회사는 부동산이라는 리얼리티 환경을 가지고 우리 코인으로 부동산도 구매할 수 있네? 라는 환경들을 하나씩 만들고 우리가 만들어놨는 부동산에서 그걸 쓸 수도 있네? 라는 환경들을 생태계를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풀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앱이라는 생태계는 또 하나 아까 보니까 우리 김한철 그룹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던데 자 여기는 투자의 영역이죠. 우리 풀에 들어오려면 3,000불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잖아요. 네. 투자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앱은 여기 투자입니까? 아니요. 이건 회원가입하는데 어떻게 하죠? 무료죠. 여기는 무료의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스톱되면 끝나죠. 정말 재밌는 게 무료잖아요. 근데 혜택을 받아. 그거는 하지 마라 그래도 여기는 안 하더라도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자기들도 그러면 우리도 무료로 해서 채굴을 할 수 있도록 해줄게. 무료로 해서 코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은 어떠냐면 그 무료로 해서 채굴했는 것을 쓸 곳이 없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공중에 만들어져 있어서 뭔가 쌀을 만들지도 못하고 뭘 만들지도 못한다. 그런데 우린 여기에 뭐가 재원으로 들어오죠? 광고라는 게 재원으로 들어옵니다. 이 광고를 통해서 재원이 있는 데서 내가 받는 거에 대해서 무료로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이 혜택을 통해서
포인트를 모으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이 광고를 받기 때문에 재원은 생겼죠. 그 재원을 생겨서 그 포인트를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쿠폰 사서 CU에 쓸 수 있습니까? 네. GS에 쓸 수 있습니까? 네. 이마트에 쓸 수 있습니까? 네. 신세계백화점에 쓸 수 있습니까? 파리바게뜨에서 쓸 수 있습니다. 줄수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태계 속에서 이미 쓸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근거 있는 재원을 가지고. 요렇게 해서 무료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 무료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광고 보는 게 끝입니다. 그런데 광고를 본다라면 1시간 동안 광고 보면 대략 얼마 정도 모을 수 있습니까? 네? 그냥 좀 넉넉하게 하자고요. 2시간에서 1,000원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2시간에서 1,000원, 10시간 해가지고 5,000원. 야, 너 시간당 돈 버는 거 중요하다며. 야, 10시간 일해서 5,000원 벌려고 그 일하고 있냐? 때려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인터넷을 하면서 시간을 그냥 보내는 시간이 4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4시간 동안 생산성 없는 일을 누구나 다 평균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산성 없는 일을 하는 그 시간에 생산성 있는 걸로 2시간에서 1,000원을 벌 수 있다? 이거는요, 어차피 보내는 그 시간 속에서 생산성으로 바꿔는 창조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해서 이걸로만 해서 먹고 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생각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은 거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시간당 벌어들이는 돈이 크지 못한다라면 나의 시간을 레버리지를 써서 누군가가 보는 그 시간이 나에게로 오도록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했죠. 우리의 이 앱은 그게 핵심입니다. 자, 시간당 1,000원을 벌었다. 이 사람이 그냥 시간당이 아니라 하루에 1,000원을 벌었다. 그 사람이 받는 그 1,000원의 1%가 나에게 오는데 그 사람이 소개했는 사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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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의 1%가 전부 다 나에게로 온다. 그러면 그 시간이 결국 나에게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다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료로 창조되어져 있는 이 재원이 있는 이것들이 나에게로 이 시간들이 오게끔 만드는 거다. 그게 부자의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1원을 2원을 우습게 보시잖아요. 절대 더 큰 돈을 못 벌 겁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나에게 돈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그 자본주의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누가 증명했냐면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증명해버렸어요. 유튜브 그 사람들이 광고 유튜브에 사진 찍어서 올리죠. 동영상 찍어 올리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봐주잖아요. 보면서 광고가 나오는 거 한번 보는데 2원씩 10원씩 올라가잖아요. 그것들이 모여서 10억씩 법니다. 지금 연예인들 유튜브 너도나도 다 하고 있죠. 예전에 유튜브 무시했었습니다. 야, 그 시간에 야, 내 몸값이 얼마인데 내가 그 10원짜리 좋아요 구독 그거 내가 구걸해야겠어? 그랬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너도나도 좋아요 구독 사랑합니다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처음에는 10원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그 사람들이 머리가 처음에는 안 돌아갔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와 이거 대박이구나. 자본주의 시대에서 흘러가는 게 그들의 시간이 나에게끔 오도록 만드는 이게 유튜브였구나. 그들이 보는 그 광고가 그들이 보는 15초 30초가 나한테 돈으로 오게끔 1원 2원 10원으로 오게끔 만드는 이게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오는구나. 그게 증명돼 버리니까 연예인들 너도 나도 유튜브 하려고 난리잖아요. 지금 어린애들 미래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유튜브가 꿈입니다. 우리 아들 생긴 게 좀 잘생겼어요.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얘가 야, 너 미래의 꿈이 뭐냐? 그랬더니 축구 선수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핸드폰을 오래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축구는 뒷전이고요. 유튜브가 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막 춤도 막 추고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유튜브 할 때 데뷔해서 지금 연습해 놓는 거라고. 혼자서 춤도 추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린 애들조차도 하고 싶어 하는 게 유튜브다. 즉 다시 말해서 시대가 그렇게 변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앱은 무료죠? 네. 스톱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세상은 어떻게 장담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이 50만 원 들고 들어와야 되고 30만 원 들고 들어와야지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무료로 되는데 재원이 있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시간 속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회사에 이 PGA를 가지고 있고 이 팀워크 속에 들어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 나로부터 해서 시간을 한 시간씩 그게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 10,000명의 시간이 한 시간이 나에게로 왔다. 그 사람 부자 안 되는 게 이상한 겁니다. 혼자서 하면 24시간이 끝일 수 있지만 이게 바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 안정성을 위해서 부동산을 만들어 놨네. 그런데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회원들에게 제일 먼저 독점적으로 이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지분 분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을 드리고 있죠. 네. 자, 그럼 여기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여기 1억짜리잖아요. 1억짜리 한국에서 1억 주고 땅 사봤자 거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놓고 그냥 내가 투자해놨다, 이게 끝일 겁니다. 그러나 필리핀 클럽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거기는 여러분들에게 수익성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투자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클락 땅 사라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독점적으로 이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이 우리가 회사가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놨는 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파트를 누군가에게 팔아주세요.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동산 공인중개사잖아요. 공인중개사인 이분들이 나도 돈 좀 벌어봐야겠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야 언제 돈 벌까? 5억짜리 10억짜리 주고 사고 팔고 하면서 거기에서 돈을 벌어야지 더 벌겠지. 부동산 공인중개사 나쁜 직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는 게 하나 팔아서 0.9% 법정 수수료. 근데 그보다도 더 낫죠. 이것저것 떼면. 이거 가지고 하려고 그만큼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기 위해서 뭐가 투자됩니까? 자격증 따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죠. 책값만 하더라도 돈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시간과 노력과 합격하면 다행인데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투자하고 난 다음에 자격증을 땄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업해야 됩니다. 창업하려면 보증금 있어야 되죠. 매장 걷어야 되죠. 월세 내야 되죠. 거기에 광고 올려야 됩니다. 발품 팔아야 되죠. 그렇게 해서 저 아파트 물건 내가 팔 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 그렇게 해서 사람들 모집해서 광고 내서 팔아야 됩니다. 0.9% 받으려고. 여러분들 이미 이 자산 가지고 있습니까? 활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누군가한테 소개했는데 합당하네, 타당하네. 그렇게 해서 팔렸다. 그럼 여러분들 얼마 봅니까? 20%. 네, 20%. 20%면 1%에도 20배입니다. 0.5% 하잖아요. 40배입니다. 부자가 되는 조건, 내가 시간당 버는 거를 높이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10억짜리 풀빌라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을 드렸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 팔면 2억입니까? 네. 1년 내도록 내 주변에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억대 연봉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억대 연봉 될 수 있는 자격증 다 얻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다 얻는 겁니다. 박수 치려고 그런데 회사가 이거 나중에 하겠답니까? 지금 이미 되어져 있습니까? 지금 이미 되어져 있죠.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회사가 소개했는 사람한테 20% 주죠. 근데 그 사람이 또 소개를 했다. 그러면 2대째는 몇 프로 줍니까? 5% 주죠. 우리 회사는 1대 20%, 2대 5% 이게 끝입니다. 자, 2대 5%를 줍니다. 바꿔서 말해볼게요. 부동산 사무실을 열었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큰데 열고 돈을 투자해서 광고를 냈습니다. 직원이 필요하죠. 직원 월급 주고 수수료 주고 뭐 이렇게 그 러닝페이에서 그 사람이 하는 것만큼 주되 기본급은 얼마 주고 뭐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5명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월급 주고 뭐하고 유지 운영 비용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에게 야 이거 이만큼 1억짜리 팔지 않아도 돼요. 야 이 PGA라는 이 팀워크 속에서 이 권한만 내가 있다라면 그러면 너는 이런 권한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내가 한 3명, 4명, 5명 이야기했습니다. 그 5명 중에 누군가는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풀빌라를 하나 샀어요. 그럼 나는 얼마 법니까? 5천만 원 벌잖아요. 내가 소개했는 사람 말고 그 사람이 연결되어져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샀다. 그러면 나는 일반적으로 내가 직접 소개해도 0.5%에서 0.9% 받는데 내가 소개 안 했는데 내 다음 사람이 소개했는데도 5%다. 어떻습니까? 경쟁력 있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정도 자격증이면 돈 벌 수 있는 자격증 맞거든요. 여러분들 자신 있게 이야기하십시오. 무언가를 특별하게 더 어떻게 이득이 어떻게 되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십시오. 이러이러한 시대에 이러이러한 현재 시대 흐름 속에 이거는 정말 괜찮은 것 같다. 이게 끝입니까 부동산이? 시간까지도 여러분들은 시간 속의 성자가 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간 속의 성자가 될 수 있고 부동산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게 우리 회사의 생태계 속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이겁니까? 이미 되어져 있습니까? 되어져 있죠. 여기에 회사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물류라는 부분을 회사가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후발주자들이 따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후발주자들이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선발주자들 중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캐시슬라이드인가요? 광고 봤더니 그 오더라. 워크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하루에 5만 보 걸었더니 50원 줍니다. 대단하죠? 하루 종일 5만 보 걸었더니 50원 줍니다. 이거를 어떤 분은 또 부정적인 분은 야 씨 50원 벌려고 5만 보 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건 아니라고 했죠. 바라볼 때 그거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은 50원 벌려고 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똑같은 시간 속에서 어차피 10,000보 걸어야 되는데 10,000보 걸었더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보상을 주는 그게 강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히트를 해서 이거 뒤에 좀 꺼주세요. 이거 너무 덥다. 예. 그게 히트를 해서 캐시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걸 깔았죠. 이것도 마찬가지. 50원 그거 얻으려고 엄청난 사람들이 그걸 깔았습니다. 그게 다 뭡니까? 그렇게 깔았는 사람들한테 광고료를 주는데 하루 종일 해서 50원 준다? 그거는 조금 준다라는 겁니다. 이미 선발주자들이 있는데 선발주자들은 조금 주더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파격적으로 많이 주자. 파격적으로 많이 주자 해서 결국에는 회사들이 어떠냐면 그 사람들한테 주고도 회사가 남아야지 운영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회사가 남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수 있는 만큼은 떼놓고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광고가 쫙 나오는데 위에 광고가 있고 밑에 또 광고가 하나 더 있습니까? 네. 여기에는 어떤 제품들이 들어갑니까? 우리 회사 제품들이 광고가 나가고 있죠. 뭐 그 USB 케이블, 손톱깎이, 후레쉬, 뭐 이런 것들, 자잘한 소품들, 뭐 그 체중계, 생활 속에서 한 번쯤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돈 주고 사기에는 조금 아깝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중에서 주문해서 받아보셨는 분? 우리 사장님 손 드셨는데 뭐 받아보셨습니까? 동굴레 드렸습니다. 네? 동굴레. 예, 필요한 거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주문했더니 그거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다? 거기에 혹시 돈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내가 그냥 광고 받는 걸로 봤죠. 그런데 여기에 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회사가 이거를 물류를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회사가 물류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5,000원이었다. 그럼 적어도 회사는 요거에 원가가 있을 거잖아요. 원가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50%의 원가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도매 물류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매 물류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물건 원가가 쌉니다. 자, 그러면 50%의 원가인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 가격이 막
막 너무 비싸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안 되는 가격이야 이렇든가요? 그냥 합리적이네 이 정도던가요? 이 정도면 합리적이네 이럴 겁니다. 그런데 합리적인데 공짜야. 그러면 괜찮은 거죠. 합리적인데 공짜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삽니다. 샀더니 회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서 마진이 얼마 남습니까? 50% 남았어요. 그러면 회사는 여기에 마진을 광고로 더 줄 수 있습니까? 경쟁력이 있는 겁니까? 다른 데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우리 회사는 물류에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다른 데들하고 후발주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중요한 장치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기에 회사가 이 전체를 맡아서 진행하는 생태계 속에서 물류도 여기에 직접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강의 속에서 아실 수 있겠죠.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제가 지금 몽롱한데 오늘 아침에 공항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항 앞에 에어포트 호텔에서 잠깐 잠을 자고 또 우리 이사님이 픽업하러 와서 타고 여기에 그렇게 해서 그냥 바로 여기에 왔는 시간이 아까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지금 왜 바쁘냐면 일 진행들이 아주 많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사가 거기에 필리핀에 부동산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라고 딱 했을 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가보지 않았을 때는 그렇구나 근데 필리핀이 어떻게 알아 내가 이렇게 하다가 직접 가봤는 사람들은 와 정말이구나 대박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게 그림의 뜻이 아니라 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 그 환경 속에서 앞으로 이 물류라는 부분들이 저는 우리 회사가 한국 사람들이 핵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한국 사람들이 핵심이 되어서 전 세계 글로벌로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중에서 인구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동남아입니다. 중국 포함해서 동남아의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주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생태계가 커지잖아요. 무료 앱이잖아요. 무료 앱이 동남아에 퍼진다. 필리핀에 퍼진다. 그러면 그 필리핀에서 경쟁력 가질까요? 네. 가지죠. 그런데 거기에서 물류가 주문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광고를 봐준다. 그럼 누가 돈 법니까?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돈 버는 거예요. 이번에 CR이라고 클락 공항공사가 있습니다. 이 클락 공항공사에 연관되어서 저희가 거래권을 MOA를 작성을 하고 저는 여기 있다가 월요일날 또 바로 가서 계약서를 적어야 됩니다. 어떤 계약서냐면 예전에 우리 김강철 그룹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는 것 같은데 이번에 여행 갈 때 옛날에 우리가 여행 간다라면 비행기 한 채를 전체를 다 대절해서 갔는데 한 200명씩 그렇게 타고 가다 보니까 비행기의 기장이 거기에 방송을 할 때 어디 유저 여러분 회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그때 뻑가버렸다. 그때 우리가 진짜 회사가 이 정도구나 힘이 있는 회사구나 이런 자부심을 느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제 아는 지인분도 여기 뒤에 한 분 와 계시는데 그분도 그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비행기 한 대를 전세 내서 거기에 회원들 다 실어서 쫙 보내고 여기에서 이야 멋지구나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우리 회사도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200명씩 대절해서 가는 그런 환경이 빨리 한번 우리 프로모션에 200명씩 여기 있는 분들 100명이잖아요. 100명 전부 다 프로모션으로 여행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환경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환경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왕이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 기장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참 자부심이 있겠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멋진 꿈은 그 비행기가 그냥 우리 거라면 그런 그래서 그런 환경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팩트입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면세 사업자라고 해서
누구나 어디 나라에서 오는 물건이든지 관세와 세금을 붙이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특정 사업자들한테는 그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기름을 면세로 받아서 팔 수도 있고 또 뭐 공산품을 면세로 받아서 팔 수도 있고. 그런데 필리핀 법령에 의해서 1997년 이후로는 신규 면세사업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면세사업자권은 더 이상 발행되지 않는 그 사업권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연로했어요. 아는 지인의 소개에 의해서 만났는데 그 필리핀에서는 유력한 가문 그리고 가장 돈 많은 가문의 사위로 들어가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이 그 사업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췌장암이 걸려서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그게 70세가 넘으셨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 사업권을 그냥 죽이기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누구를 주기에도 애매하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걸 맡아서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흐지부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 사람이 저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소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99%의 지분을 네가 가져가라. 물론 공짜로 가지고 오는 건 아닙니다. 물론 공짜로 가지고 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돈 주고 가지고 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사업권을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그거 하겠습니다. MOA를 썼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물류 항공사가 필리핀 클락이라는 곳은 뜬다고 했습니까? 깔아앉고 있다고 했습니까? 클락이 새로운 공항이 확장되었죠. 우리나라도 그럴 건데요. 어떤 새로운 공항이 확장되면 그 공항에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메인 관문 공항의 물류량을 일정 부분 할당해야 됩니다. 이미 마닐라 공항 물류량의 30%를 클락 공항으로 의무적으로 할당해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물류 회사들이 이미 거기에 벌써부터 공항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사무실을 막 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이 이 물류 면세 사업권을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 사람이 맞냐? 맞습니다. 자기들이 그 사업권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당신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섰네. 거기에 독점권을 우리한테 주면 안 되겠냐? 그 독점권을 주고 그 사람들이 독점을 받는 그 금액이 거기하고 계약했는 금액의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그 회사가 우리가 영업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이미 물류회사가 있는데 자기들이 독점권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주고 난 다음에 그 회사가 앞으로 물동량이 있잖아요. 키로당 몇백 원만 딱 우리가 하잖아요. 한 달에 20억씩 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회사가 요 그림을 가지고 이거는 뭐냐? 회사는 탄탄해야 된다. 핵심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PG는 블록체인이고 대부분의 지금 블록체인들이 영업을 어떻게 하냐면 너 데리고 오면 얼마 줄게. 그 다음 사람 데리고 오면 얼마 줄게. 2대, 3대, 4대, 뭐 10대 몇 대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다단계 형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는 20% 5% 끝이죠. 대신 여기에 다단계 레버리지는 무료에서 나오도록 우리 회사는 안정장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더 길고 오래 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가지고 가서 여기에 몇 대까지 이렇게 막 해놓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신규 사업자가 안 들어오는 순간 그 회사는 망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없는 순간 그 회사는 망합니다.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요. 새로운 사람이 없더라도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한 건만 하더라도 그 사람의 수익성이 높은 거 맞습니까? 네. 보완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없더라도 무료로 아름아름 알아서들 지금 커져나가고 있죠. 그럼 보완이 되는 겁니까? 우리 회사는 이런 보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회사의 자금이 유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회사는 생태계를 더 좋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의 생태계를 더 좋게 만들려면 안정적인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이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또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거기에 연관되어져 있는 항공사에 연관되어져 있잖아요. 회사에서 우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들이 이미 이 내용을 가지고 면세사업권이 꼭 필요하다. 왜 면세사업권이 필요하냐? 대한항공이 코로나 때 돈을 벌었을까요? 까먹었을까요?
항공회사들이 다 까먹고 있을 때 대한항공은 돈 벌었습니다. 왜 벌었냐면 물류 때문에. 물류를 그만큼 많이 움직였더니 사람보다 돈이 더 되더라. 대한항공은 물류 때문에 돈 벌었습니다. 물류 항공사들이 면세권을 가지고 있다. 무조건 돈 버는 겁니다. 그런데 면세권이 가지고 있고 물류가 주다 보니까 고객은, 패신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사람이 많이 타는 것보다 물건을 많이 실는 게 더 좋다. 그래서 고객이 탈 수 있는 의자는 오히려 더 줄여버려라. 줄여버리되 70석, 보통 비행기가 200에서 250석 정도 됩니다. 줄여버리고 70석 정도로 줄이고 거길 전부 다 비즈니스석으로 고급으로 만들어버리자. 사람이 타도 되고 안 타도 된다. 어차피 우리는 물류에서 남으니까. 경쟁력을 가졌는 그 회사가 우리한테 역으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라이센스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 항공사의 이름으로 비즈니스 클래스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클락에 여행을 간다. 그럼 그 비행기를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항공사의 그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비행기의 비즈니스석을 타고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위에 층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임원분들은 특별히 임원분들은 거기에 항공사 소속의 직원으로 분류가 되면 패신저 승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승무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승무원 전용 게이트로 가서 나올 때도 전용 게이트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전 세계에 그 항공이 뜨는 그 나라에 대해서는 5일 동안 비자 없이 무비자로 왔다 갔다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한서대학교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항공 관련된 그런 대학교가 한서대학교가 큰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자체 뭐 활주로도 있고 그렇게 있다고 하던데 거기에 그 총장님이 그 필리핀에서 저한테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했는 그분의 사촌 동생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항공대학교에서 파일럿을 하면 배출하려고 그러면 그 파일럿이 일정 시간에 그 운행 시간을 채워야 된답니다. 네, 경력을 쌓아야 된대요. 그럼 그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 그 경력 쌓게 만들어서 비행기 띄우는데 그게 돈이 보통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파일럿 자격증 따는데 그 시간 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게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류가 전 세계를 돌고 있죠. 혹시 자녀를 파일럿으로 키우고 싶은 분 계십니까? 네, 우리 회사에서 그 혜택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300시간이든 600시간이든.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는 안정적인 이 물류를 확보했는 겁니까? 네. 그리고 이 물류망이 필리핀부터 시작해서 면세를 통해서 경쟁력 있게 동남아 지역에 뿌려질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향후 우리의 이 앱들은 동남아에서 더 강력하게 퍼져나갈 수 있을까요? 네. 경쟁력을 가지고 더 퍼져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 환경을 한국에 있는 우리들은, 미리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 환경의 주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권리를 누리십시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부동산, 가치, PJ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회사는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PJ 코인, 지금 회사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금처럼 시간이 지났을 때 금처럼 가치가 오르느냐, 진짜 강남의 부동산처럼 가치가 오르느냐, 블록체인, 리스크가 있는 투자 가치 상품군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라. 야, 얼마 넣으면 얼마 준다는데, 저기는 얼마 넣으면 얼마 준다는데, 빨리 그쪽으로 가십시오. 수속되면 난리 납니다. 그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가시되 시간당 내가 벌 수 있는 나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것이냐,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나에게 내버리지를 주되 이게 안정성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소개했을 때 자신있게 야, 가격 비교 한번 해보고 이게 진짜 맞는지 수지 타산서 한번 분석해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 있는 것이냐,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주인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의 생태계는 그거에 한정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의 이런 생태계들 속에서 더 크게 더 안정적으로 나갈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PG에 지금 가질 수 있는 이 시기가 기회입니다. 일반적인 코인은 마케팅이 끝나면 죽습니다. 왜? 너도 돈 사서 투자했으니까 팔아서 돈 벌려고 팔아서
다 팔아서 돈 벌려고 하니까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다 팔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케팅이 끝나더라도 이제 끝내버리면 그때부터는 프리미엄이 붙을걸요. 이 권한은 이제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는 더 커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당위성이 있고 타당한 환경 속에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환경 속에서 여유가 있고 남을 돌아보고 도와줄 수 있고 그런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혁명 때 빵을 한 명이 빵을 200개씩 만들 수 있었습니다. 200개 만들 수 있는 이 빵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해서 10명이서 분할해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이 만들면 한 사람이 200개 만들면 10명이면 몇 개 만듭니까? 10명이니까 곱하기 2,000개 2,000개 만들면 정상이죠. 근데 일정 부분의 역할을 분류해서 딱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5만 개를 만들어버립니다. 5만 개를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2,000개 빼면 48,000개가 남았죠. 48,000개를 누가 먹었냐면 산업혁명 때 그 공장주가 먹었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가들이 컸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조는 어떠냐? 우선은 2,000개가 아니라 5만 개가 되도록 키우자. 그리고 시간당 소득과 그 시간의 레버리지를 우리 회원들이 가치 속에서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회원들이 가질 수 있다면 그 구조 속에서 만들어져 있는 게 PGA의 철학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거를 일정 부분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각자의 역할만큼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혜택은 이제 여러분 거라는 겁니다. 이번에 2월달, 3월달, 4월달 우리가 여행 프로모션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한번 다해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혜택 또한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가지고 가실 겁니다. 이걸로 제가 오늘 이제 딱 시간이 됐다고 마치라 그랬는데 우리 철학을 아시는 분들이 PGA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